자고로 사람과 사람이 잘 맞으면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 음식에서도 이런 궁합이 존재한다? 치킨 먹을 때 치킨무하고 이제 맥주랑 잘 맞죠. 짜장면이랑 탕수육이죠. 족발하면 막국수인 줄 알았는데 이 조합도 참 괜찮은데요? 흔하디 흔한 뻔하디 뻔한 궁합은 가라. 이제 음식 궁합의 새로운 트렌드가 제시된다. 이런 궁합 어떠세요? 새로 쓰는 음식 궁합 지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가게 외관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특별함이 느껴지는 이곳. 이국적인 풍경에 이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가게 안 무언가 맛있게 먹고 있는 손님들. 이곳이 핫한 맛집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 네. 이생요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생요리가 있기는 있나요? 네, 우리 가게만이 특별한 중식이 있어요. 특별한 중심이요? 네, 특별한 중식이에요. 중식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짜장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거짓말하며 자식에게 모두 양보할 만큼 귀한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한 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겨운 음식이 됐는데 그러나 이곳에는 평범함, 친숙함을 거부하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 사장님 여기 고추갈비 짜장 2개만 주세요. 여기 고추갈비 짜장이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인데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특별한 짜장의 비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향한 곳은 분주해 보이는 주방. 물이 아닌 우유를 넣어 만든 뽀얀 반죽. 주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불기둥. 그 가운데 보이는 이것은 무이? 정령 갈비? 어머, 다시 한번 보자. 어머머머, 세상에 갈비가 많네. 제가 개인적으로 돼지갈비를 너무 좋아해서요. 짜장면에 갈비랑 같이 먹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직접 숯불이 구워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그래서 메뉴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 고추갈비 짜장의 특징은 일단 토핑으로 갈비가루 하는 게 특징이고요. 또 양념에는 청양고추랑 사천고춧가루를 썼기 때문에 또 더 매콤한 게 또 특징이에요. 비주얼과 푸짐한 양으로 눈길을 먼저 사로잡은 짜장 위에 갈비. 이제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훔칠 시간. 들어는 받는 거 갈비 짜장. 짜장도 되게 푸짐하고 그 위에 또 갈비도 있고 또 계란 후라이도 같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푸짐해 보여요. 일반 짜장에서는 고기가 좀 적어서 아쉬웠는데 여기는 돼지갈비가 2점이나 얹어서 나오니까 보기만 해도 벌써 배가 부르죠. 갈비 짜장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먼저 반숙 계란을 톡 터뜨려 매콤한 짜장을 중화시킨 후 갈비를 똑똑 잘라 면과 함께 돌돌 말아 먹으면 갈비 짜장을 200% 즐길 수 있다는 말씀. 갈비하고 이제 짜장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많이 느끼할 줄 알았는데 불맛도 많이 나고요. 느끼하지도 않고 달콤하니 맛이 괜찮네요. 많이. 보통 짜장면 하면은 한 끼 때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계란이랑 갈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동양의 대표 면 요리에 이색 만남에 이어 이번에 만나볼 이색 궁합은 바로 서양의 대표 면 요리.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반기는 이것은 다름 아닌 족발? 사장님 여기는 뭐 파는 곳인가요? 네, 저희는 족발과 스파게티를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족발과 스파게티요? 네. 족발과 스파게티. 족발하면 이미 오랜 짝꿍, 응? 막국수가 있는데 진짜다. 족발 스파게티 세트가 있다. 사장님, 여기 불족 까르보나라 세트 하나 주세요. 저희 불족발이랑 스파게티 세트 주세요. 족발도 그냥 족발이 아니다. 다 먹고 집에 가는 길에도 혀끝에 남아있는 화끈함을 빈 불족발. 주문 즉시 썰고 양념한 후 화끈하게 불에서 구워내는데 불족발과 찰떡궁합을 자랑한다는 뽀얀자 대까르보나라도 함께 만들어진다. 정말 조리 과정을 내내 지켜봐도 다시 보고 또 봐도 정녕 새로운 조합이 아닐 수 없다. 이름하여 족발 파스타. 불족발이 맵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손님들이 음료수라든지 이제 물을 이제 많이 찾으셔서 그것보다 이제 괜찮은 게 이제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스파게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이제 같이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드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스파게티와 족발을 함께 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따로 또 같이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요리의 궁합을 볼 시간. 화끈한 불족발을 잘 발라낸 후 까르보나라와 함께 돌돌돌 말아 한 입 먹으면 어머 세상에 어디다 이제 나타난 거야. 비워져만 가는 접시만 남을 뿐. 여자친구가 스파게티를 좋아하면은 밥도 식사 대용으로도 같이 할 수 있고. 느끼할 줄 알았는데 스파게티하고 족발이 음식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매운 족발에다가 스파게티를 섞어 먹으면은 스파게티 그 부드러운 면이 가미되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여기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궁금증 하나. 불족발은 싫어. 족발 그대로의 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고민하지 마시라. 오리지널 족발을 위한 로제 스파게티 세트도 있다는 말씀. 일반 왕족발은 이제 불족발보다 매콤한 맛이 덜하기 때문에 그 매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스파게티에 매콤한 맛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같이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족발과 스파게티의 만남. 다들 젓가락을 멈추지 못하는 걸 보니 곧 또 다른 찰떡 궁합이 탄생할 것 같죠? 이 정도면 환상의 짝꿍 아닌가요?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게 그리고 저렴하게 먹는 실속파 젊은이들이 찾는다는 대학로 거리. 이곳에서 들리는 심상치 않은 대화. 뭐 물어갖고 치킨 먹자. 그냥 떡볶이 먹으면 안 되나? 아니 그럼 맥주에는 치킨이지 임마. 치맥이 아이가. 아, 그 식상하다 아이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치킨 먹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치킨 먹자니까. 떡볶이 먹자고. 이 세 사람의 평화로운 저녁을 위해서라도 치킨과 떡볶이를 파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찾았다. 바로 이곳이 치킨과 떡볶이를 한 자리에서 둘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곳. 여기저기 맛있게 먹는 모습들이 포착됐는데 이때 들리는 주문 소리가 있었으니 저기요, 치볶이 하나만 주세요. 치킨과 떡볶이, 칩볶이의 실체를 밝혀라. 주문 즉시 따끈하게 튀겨지는 치킨, 그리고 그 옆에서 만들어지는 떡볶이. 이 어울릴 듯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탄생 비화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어릴 때 저 떡볶이랑 튀김이랑 같이 이제 먹고 싶었는데 그때는 좀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같이 못 먹고 떡볶이만 먹고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 떡볶이랑 이제 통닭이랑 이렇게 결합있는 칩볶이랑 하는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삭한 치킨은 치킨대로, 떡볶이는 떡볶이대로 먹지만 말고 칩볶이를 칩볶이스럽게 즐기는 방법. 치킨을 떡볶이 국물에 콕 찍어서 한 입 맛보면 기름질 수 있던 치킨, 조금 허할 수 있던 떡볶이, 그 부족함을 서로 완벽하게 메꿔주는 환상궁합이 된단 말씀. 저희는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해봤자 간장치킨인데 매콤한 떡볶이랑 먹어서 진짜 맛있었어요. 튀김을 떡볶이에 찍어 먹는 그런 맛도 나고 또 다른 치킨의 맛도 나서 다양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떡볶이 달달함이 치킨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진짜 양념치킨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잘 버무려져가지고 또 다른 양념치킨의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여럿이 먹으니 더 맛있다. 먹는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칩볶이 그 맛을 한번 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떡볶이. 치킨, 우리 잘 어울리죠? 자고로 시도가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법. 그 시도가 만들어낸 새롭고 맛있는 음식. 사람도 음식도 직접 겪어봐야 아는 법이겠죠. 오늘 저녁 새로운 궁합 음식지도 함께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로봇 좋아하시나요? 우리 울산에 로봇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소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회에서 받은 상만 20여 개, 얼마 전 있었던 로봇 국제 콘테스트에서는 금메달을 따왔다고 하는 최건우군. 로봇만 있으면 배도 안 고프다고 말하는 건우군의 로봇사랑,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울주군에 위치한 한 로봇 학원입니다. 이곳에 건우군을 찾으러 언지 로봇이 등장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자신만의 로봇 만들기에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로봇들 칼군무에 홀딱 반했어요. 여기에 로봇을 그렇게 사랑하는 소년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 네, 잘 찾아오시는 거 맞아요. 어머머머, 네. 그렇게 로봇을 사랑해요?
뭐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로봇과 공부 외에는 로봇인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로봇은 나의 꿈이자 친구다. 로봇을 사랑하는 소년 최건우 군을 소개합니다. 로봇을 사랑하는 소년 맞습니까? 네.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밥 안 먹고도 로봇만 보면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 방금 배고프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안 고파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아니 어디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요? 이 그림 보면 너무 좀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가? 건우 군의 로봇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되었는데요. 꾸준히 대회에 나가며 실력을 쌓은 결과 이번 국제 로봇 콘테스트에서 당당히 1위를 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우리 건우 학생이 어떤 로봇을 만들었을지 궁금해요. 요 앞에 이 로봇은 좀 위험한 폭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다이아마이트나 그런 폭탄을 대신해서 좀 잡아 들어올려서 그 저희한테 가져와서 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이 로봇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그 좀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이 좀 이걸 끌기가 좀 힘드시니까 네. 뭐 물건을 여기 올려서 이 로봇이 조정을 하거나 전방에 벽이 있으면 멈추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벽이 있으면은 벽이랑 딱 맞게 평행을 유지하게 좀 턴을 좀 방향을 바꿔주거나. 그저 로봇을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건우 군은 직접 여러 로봇들을 만들어 보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가능한 이 로봇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건우 군이 직접 발명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어머. 아 로봇 만들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이 볼링도 치나 봐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니고 제 로봇이에요. 아 학생이 아니라 네. 로봇이. 네. 아 왜 그래요? 아, 로봇은 이렇게 뭐 물건 옮기고 막 이런 것만 하잖아요. 아무래도 얘가 웬만한 사람보다는 잘 할 것 같은데요. 그 실력이 어떤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볼링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민망했어요. 자, 그리고 제 라이벌 볼링 로봇 등장이요. 과연 그 실력은 어떨까요? 와우,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역시 괜히 볼링 로봇이 아니네요. 막 핀이 쫙 스트라이크 하면 어떤 기분이 좀 들었어요? 짜릿하죠. 제가 안 해도 제가 하는 것 같은. 어머. 실제 볼링 실력은? 안 해봤어요. 한바탕 볼링 게임이 끝난 후 건우 군은 로봇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요. 건우 군은 라인트 레이서라는 이 로봇으로 이번 국제 로봇 콘테스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속도는 내지 말고 미션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는 거야. 항상 미션이 우선이니까. 미션이요? 네네, 미션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미션이요? 이 로봇들이 학생들이 로봇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로봇이 여러 가지 팔레트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 층으로 쌓아서 그 모양을 완성을 하는 미션이에요. 최건우 학생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 종목에서 주는 이 유일한 그 장관상 종목에서 1등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학생이 있습니다. 건우 군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트랜스포터 부문 종종 학생들끼리 실력 확인을 위해 배틀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고 미션을 성공한 후 도착 지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때 미션은 곳곳에 있는 팔레트를 들어 목표 지점에 3층으로 착착착 쌓아 올려야 미션이 성공됩니다. 이게 로봇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칩에다 미션을 입력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미션을 수행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겠죠. 빰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네. 오늘 중계를 맡은 김원지입니다. 정일창입니다. 다 비슷한 실력들인가요? 뭐 비슷하다기보다 전국 최고의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제일 첫 번째 경기 어느 분부터 만나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최건우 학생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자, 어디 1위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건우 군의 로봇.
출발했습니다. 와, 역시 괜히 금메달이 아니네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미션을 수행합니다. 미션을 완벽하게 성공한 건우군. 친구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열심히 해라. 건우군의 응원인 듯 응원 아닌 응원 같은 응원을 받은 친구의 로봇 실력은?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죠? 실수가 계속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아 그러게 믿었던 학생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아이고.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로봇, 결국 경기장 밖으로 강제 소환됩니다. 저희가 일부러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있는 그대로 진짜 실력껏 한 거거든요. 아유 참. 아유 선배님. 어떠세요? 솔직하게는 건우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저보다 훨씬 더 로봇이랑 또 그렇게 병행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딱히 그런 말 없고 이대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언젠가는 날 따라올 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나만큼 좀 열심히 해줘. 그럼 곧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희도 형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함께 로봇을 좋아했던 어린 소년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소년들은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또 로봇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건우군은 집으로 향했는데요. 학교에 학원에 오늘도 꽉 찬 하루였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건우군을 위해 맛있는 엄마표 라면이 준비됐는데요. 뭐 아드님 드시는 거를 이렇게 한없이 혹시 배고프세요? 저도 고프긴 한데요. 미안해서 맨날 이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이 또래가 되면 엄마들이 저희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뭘 시켜야 되지? 그래서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가서 뭘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할 시간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주는 거 그거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를 채우고 난 후 건우군이 가장 먼저 꺼내든 건 바로 건담 프라모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저 장난감으로 좋아하기 시작했던 로봇이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되기까지 분명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요. 중학교 때는 솔직히 좀 로봇이 할 때마다 좀 지루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만 해도. 그때가 뭐 사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뭔가 미래 취업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재미도 있고 해야 될 이유도 있으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로봇 연구원 소장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로봇 연구소를 지어보고도 싶고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2015 로봇 국제 올림피아드도 준비하고 있다는 건우군.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오랜 꿈이 찬란하게 실현될 그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동장군이 찾아올 때면 사무치게 생각나는 음식. 그 주인공을 찾아. 저거? 아니야. 저거? 그럼 매콤하고 칼칼한 찜 요리? 아니야. 오늘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도대체 왜 안 보이는 거죠? 왜? 겨울에 먹는 웰빙 식품이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뚝 떨어지는데? 맞다. 시래기. 겨울철에 이 시래기가 최고지. 빨리 먹고 싶다. 찰랑찰랑 불어오는 구수한 시래기 맛보러 가볼게요. 자, 왔어. 겨울철 시래기가 왔어요. 시래기 맛있다고 소문 듣고 찾아간 곳. 시래기네 이놈, 이리 오너라. 시래기 나왔다, 오바. 시래기 나물밥 드시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향집 마냥 그 시절의 그리운 맛이 있어 언제나 이곳을 찾는다는 사람들. 요리조리 비벼서 앞뒤 잴 거 없이 한 입 가득 넣는 여여.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한 딸기에 밥 한 송이.
바로 시래기 돌솥밥. 요거 맛이 좀 어때요? 너무 좋죠. 건강해지는 맛이. 흰 밥과 그 시래기 가치를 먹음으로써 웰빙 음식에 더 가까운 그런 식단인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조신하게 우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혹시 찍으실까봐. 그래서 찍으러 왔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아 진짜 맛있죠. 드셔보셨어요? 정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모님 돌솥 2개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갖다 주세요. 아니 어머니 지금 뭘 달라고 이렇게 날린 거예요? 우리 집에 트렌드 마크 시래기. 야들야들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요. 여기 시래기 또 돌솥밥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여기만 해도 시래기가 맛있는 이유. 겉껍질은 벗겨내고 시래기 속으로만 시래기 밥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식감이 더 부드럽고 더 맛있습니다. 비타민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밥 한 그릇이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죠. 그 비법이 궁금하다면 먼저 돌솥에 쌀방석을 깔고 그 위에 송송 썬 부드러운 시래기를 앉힌 다음 지글지글 끓여주시면 돼요. 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이 돌솥밥. 이 시래기의 향이 구수하게 올라옵니다. 여기에 평범하던 시래기에 각종 양념옷을 입혀주면 공깃밥 출사는 밥상 위에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각종 나물에 시래기 밥상 한 상 떡하니 받으면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다우. 요 때깔 좋은 밥 과수. 자, 일동 침묵. 시래기 밥 맛 어때요? 이 시래기가 입에서 막 사르르 막 녹아요, 녹아. 매콤 칼칼한 맛이 일품인 양념 막장 넣어 쓱쓱 싹싹 비벼 입안에 쏙. 이게 바로 입맛 잡는 고마운 도둑. 이거 뭐 애간장 샤르르 녹아들어요. 그렇죠? 이게 시래기, 된장 이 조합이 원래 이렇게 찰떡궁합인가요 이게? 진짜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 겨울이라 더 맛있는 시래기 요리. 시래기 하면 강원도 그 두 번째 맛집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이 식당 또한 요즘 시래기 덕분에 신바람 난다는데요. 시래기 참맛 제대로 보는 손님들. 소리부터 침 넘어가네. 오, 이분 제대로 드시네요. 겨울에 이게 또 제맛이죠. 추어탕 나왔습니다. 까칠한 겨울 입맛 단번에 사로잡는 추어탕. 추어탕 시래기 영양가진 시래기 있네. 이야 맛있겠다. 아유 이 맛이야. 자, 맛있게 하고 계신데요. 여기 지금 맛이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추어탕에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고요. 위에도 그 양념이 아주 좋아요. 뜨끈한 육수에 담백한 맛이 일품인 추어탕. 술술 넘어가는 이 집 추어탕에 요거 빼면 삼파다고요. 파릇파릇 모습 드러낸 주인공. 하하, 시래기 너무나. 시래기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제가 이제 직접 이 탕으로서 끓여보니까 정말 맛있고 우리 몸에 좋다는 게 활기가 느껴지고. 시래기는 바람둥이와 같습니다. 왜요? 이제 밥에도 시래기 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이 미네랄이 무청 시래기에 있기 때문에 추어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시래기의 참맛이 미꾸라지의 잡냄새를 쫙 잡아내고 깊은 맛을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먼저 삶은 미꾸라지를 살만 발라내 부드럽게 걸러내고 여기에 이 집만의 중요 포인트, 들깨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들깨와 미꾸라지가 이 어떤 점에서 이 궁합이 좋은 거예요? 오메가3가 많지만 거기에 또 미꾸라지에는 칼슘도 많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시래기가 더해져가지고 너무 이게 세 가지 궁합이 너무 딱 들어맞습니다. 곱게 간 미꾸라지 넣은 들깨 육수에 푸른빛 도는 물기 뺀 시래기를 넣어 거기다 구수하게 된장과 고춧가루를 풀어주면은 깊은 맛이 2배. 사이좋은 형제처럼 쪼르르 끓고 있는 맛깔나게 익어가는 요구가 바로 보양식계의 절대지존 시래기 추어탕이에요. 뚝배기 안에서 시래기와 미꾸라지, 들깨가 이뤄내는 기가 찬 맛의 하모니. 특별 노하우만큼이나 진국 중에 진국이죠 뭐. 들깨가루로 육수를 내가지고 아주 구수하고 영양가 많은 그 우리나라 그 시래기에 들어서 아주 구수하고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보약이 따로 없어요. 추어탕 파이팅입니다. 추어탕으로 온기회복하자고요.
시래기 추어탕의 깊고 진한 감칠맛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일단 맛이 이 감칠맛이 나요. 이 밥을 부르는 그런 맛이고 구수하고 뭔가 깊은 그런 맛이 나요. 고향이 품은 맛, 세월의 깊이를 담은 추어탕이 가슴속까지 아주 든든하게 채워주더래요. 요즘 같은 겨울에 이 추어탕을 쓰는 뭐 써야지. 시래기 추어탕 최고! 찬바람이 키운 구수함, 세 번째 시래기의 맛을 찾아온 곳은 치악산 자락의 한 음식점. 아니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러 오셨어요? 오늘 뭐 드시는 거예요? 무정거려. 근데 이거 평범한 두부찌개 같은데요? 시래기 아줌마 인사드립니다. 손님들 혼을 쏙 뺀 음식의 정체는 시래기 두부찜 드시러 오셨어요. 시래기와 두부가 만들어낸 환상의 찜. 우리 집의 주인공은 두부가 아니라 시래기예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시래기 가지러 가요. 찬바람 맞아 더욱 고소해진 시래기. 시래기 말려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시래기에 애정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래기가 저희 집 안에 밥줄이니까요. 그 무엇과도 안 바꾼다는 귀한 시래기를 가마솥 열기로 훈훈하게 감싸주고요. 이게 강황두부예요. 이 강황두부가 시래기의 체면을 살려주잖아요.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손두부를 강황두부하고 일반 두부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음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황을 첨가해서 이제 요즘에는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치매와 내손상에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강황두부를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원주의 소문난 시래기 두부찜의 손맛, 그 맛의 비결 알고 싶으신 분 여기 주목하세요. 양념된 시래기로 방석을 깔고 강황과 일반 손두부를 얹어 양념장과 들기름, 부추를 살포시 얹어주세요. 그리고 자작자작하니 끓여주는데요. 보글보글 화끈하게 익어가는 두부찜. 시래기 두부찜 나왔습니다. 그 비주얼에 압도당했으면 이젠 제대로 드셔봐야죠. 시래기의 구수한 맛이 두부에 쫙 스며들어 담백한 맛을 배로 올려내는데요. 사람들 입맛 책임지는 밥도둑이 바로 요요 시래기 두부찜이에요. 시래기가 참 맛있고 두부도 맛있고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 잘 어울리네요. 항상 맛있는 건 바닥에 깔리지 않습니까? 시래기 먼저 골라 먹는데요. 밥 한 그릇 되는 감추듯 사라져요. 사장님 밥 하나 더 주세요. 간장게장이 밥도둑을 하면 시래기와 두부도 이거는 뭐 밥도둑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시래기 두부전골 밥도둑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떠오르는 구수한 추억의 맛 시래기. 올겨울은 시래기 드시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겨울 문턱, 쌀쌀한 바람이 옷깃에 파고들 때면 우리 몸과 마음을 포근히 감싸줄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집니다. 깔끔한 냄새? 꿀향, 허니향. 마음을 맑게 하고 몸은 훈훈하게 데워줄 향기로운 차. 바쁜 일상 속 차 한 잔의 여유를 함께 누려보시죠. 충남 청양. 청정한 칠갑산 아래 맛과 멋, 풍류가 살아있는 고장인데요. 오늘의 여정을 손꼽아 기다렸던 리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은 자만하러 가는 길이라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문화라서 그래서 오늘은 자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라서 되게 설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차 연구가로 활동 중인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리나. 차 재배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와, 이렇게 넓고 높을 줄이야. 오, 저기 계시네. 아, 선생님. 어떻게 가지? 아, 얼마나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차꽃 따고 있어요. 아니, 겨울인데 무슨 꽃이에요? 이게 녹차꽃인데 다른 꽃들이 질 때 차꽃은 9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펴요. 국내 차 재배 집산지로 널리 알려진 보성과 하동이 아닌
충남 청양에서 녹차밭을 만날 수 있다뇨. 볼수록 놀라운데요. 모든 초목이 잎을 떨어뜨리는 초겨울에도 차나무는 하얗게 꽃을 피웁니다. 잠시 머물렀는데도 그윽하게 풍기는 꽃향기에 취할 것 같네요. 봄에는 요 사이로 나오는 새순을 따가지고 이제 덕금차로 해서 녹차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발효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이 꽃차를 만들고. 와, 쉬는 날이 없네요. 쉬는 날? 네. 산에 와서 쉬는 거야 지금. 아. 잎사귀 사이로 숨어있는 보물을 찾듯 차꽃을 채취해보는데요. 나무에게서 예쁜 꽃을 빼앗는 것이 조금은 미안하고 아까운 마음도 들지만 향기로운 차를 맛보기 위해선 눈을 질끈 감아야겠죠. 아, 근데 지금 바구니가 네. 괜찮이 커요. 이거 언제 다 채워요? 이거 대하 채우려면 욕심이고, 네. 요만큼만 따도 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저기 보이죠, 저 집? 네. 저희가 우리 집인데 원직다원이야. 내려가서 이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와. 오늘 꼭 필요한 만큼만 꽃을 따고 이제 3미터 자리한 다원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차꽃은 어떤 맛과 향으로 리나를 사로잡을지 기대가 되네요. 가마솥에 붓 끄는 거요? 네. 볶는 거는 이제 음식할 때 쓰는 용어고, 네. 차 만들 때는 볶는다는 표현을 해야 돼. 아. 우와. 뛰어. 빨리 뛰어. 순식간에 뜨거운 증기로 덮어낸 꽃은 재빨리 선풍기 바람에 말려주는데요. 향기로운 꽃차를 만드는 선생만의 독특한 법제 방식. 볼수록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내가 나름대로 이제 찾아봤지, 연구도 해보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법제를 뭐 길게 하지만 꽃은 연약하니까 스팀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증기인데 그 독성을 약간 없애주는 거예요. 주로 약재로 쓰이는 구기자는 차로도 마실 수 있는데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추위를 이겨낼 힘을 주고 지친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한 번에 다 넣어요? 이거 얼마 정도 볶아야 돼요? 자, 교대합시다. 교대. 아유,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말은 그래도 손끝이 야무진 리나는 매일 해왔던 일처럼 능숙하게 구기자를 덮어냅니다. 아, 물론 손작업이 좋긴 좋은데 이거 기계로 했으면 좋겠다. 기계로 하면 이 맛이 안 나지. 어우, 이거 어때? 아, 못해. 어때? 선생의 얼굴은 어느새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는데요. 자칫 색이 변하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덮을 과정에선 쉴 새가 없습니다. 어느덧 다원에 밤이 찾아옵니다. 하루 동안 꽃을 채취하고 차를 만드느라 수고한 리나에게 드디어 달콤한 휴식 시간이 온 건데요. 차 꽃을 넣고 한 소끔 식힌 물로 꽃차를 만듭니다. 금세 은은하고 달큰한 향이 피어올라 공간을 그윽하게 채우네요. 향 너무 좋아요. 달콤하면서. 꿀향, 허니. 차는 평등해. 여기 앉은 거를 이제 팽주, 다각이라고도 하는데 평등한 위치에서 똑같이 마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색깔 먼저 보고, 그다음에 향 맡고, 그다음에 이제 맛으로. 이제 구기자차를 음미해 볼까요? 곱고 은은한 빛깔에 먼저 눈이 행복해지는데요. 거기에 구수한 맛과 향까지. 향기로운 차 한 잔이 리나의 몸과 마음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새콤한 맛이 나요. 과일 맛인가요? 근데 부드러우면서 따뜻하면서 맛은 되게 좋아요. 제일 좋은 시간들이 차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막 땀도 흘리고 어려울 때도 있지.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차 한 잔 딱 내려서 마실 때 그때 참 기분이 뭐라 할까. 날아가는 느낌? 그렇지. 편안한 느낌? 아, 저 오늘은 차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직접 손으로 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꽃을 따서 뭐 이제 작업을 하고 결과적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와, 직접 이렇게 시간을 아끼지 않고 했으니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이 먹게 차 많이 마시게. 약속! 네? 약속. 바쁘게 달리다가도 한 번쯤 쉬어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차와 함께라면 삶의 낭만과 여유가 생겨날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잔 나누며 앞만 보고 달려온 한 해를 잠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2006년) 미국의 한 박물관에서는 전시품들이 밤만 되면 살아 움직인다는데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박물관은 어떨까? 박물관 하면 과제하러 가는 곳? 지루하고 갑갑해요. 재미없어요. 뻔하고 지루한 박물관은 가라. 여기 뻔한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 경찰도 되어보고 옛 영화 감독도 되어보고 한복을 입고 시간 여행까지 모두 박물관에서 가능하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함께 가볼까요? 특별한 박물관을 찾아 나선 길. 씩씩한 걸음으로 정유진 리포터가 들어선 곳은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구 중부경찰서에 있는데 여기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특별한 곳이 뭐가 있나요? 정유진 씨 되시죠? 네. 같이 좀 가주시죠. 왜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진짜 바르게 살아왔는데?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것은 빈 유치장을 그대로 보존해 만든 경찰 역사체험관인데요. 경찰의 역사와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갔다 나왔는데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더라고요. 혹시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이곳은 우리 경찰에서 유치장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경찰 역사 체험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어린이들에게 범죄 예방 교실, 조기 교통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장을 그대로 전시관으로 사용하다 보니 전시관 내부 구조 자체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기자님,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경찰 아저씨는 왜 여기 서 있는 건가요? 예, 이 유치장 전체 구조가 펜옵티콘 구조입니다.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래층이나 위층 전체를 관찰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피의자 한 사람 한 사람 행동하는 걸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역사 체험관은 총 2층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2층은 전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대구 중부경찰서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경찰, 보안에 관한 역사에 대해 한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나 봤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있네요. 예. 팀장님, 이거 월급 봉투 아니세요? 예, 전에 우리가 여기 월급을 넣어가지고 받았던 월급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거 비상금은 굉장히 귀여운데 이건 어떻게? 예, 맞습니다. 경찰관은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금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전에는 관련 부서에서 점검까지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잘 지내? 40 좀 넣어줘. 뭐? 40 좀 넣어줘. 잠깐만, 나 지금 전화 와가지고 잠깐만. 아니 언니 40
언니 사식 좀 넣어줘. 우리의 정여준 리포터 사식 얘기 잘못 꺼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나 뭐라나. 1층 전시관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부경찰서의 활동 모습은 물론 군무복부터 수사 과정의 변천사까지 모두 체험이 가능합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애들은 단순하게 뭐 도둑놈 잡는다, 뭐 그런 나쁜 사람 잡는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각 관들을 둘러보면서 아 경찰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경찰서는 원래 오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직접 와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명실공히 섬유 패션의 도시 대구. 이곳은 섬유 도시 대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대구 최초의 벨벳 전문 전시관입니다. 이곳을 둘러보니까 의류부터 침구 세트, 인테리어 소품까지도 벨벳이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들이 벨벳 공장을 55년째 했습니다. 이 한복만 벨벳으로 만드는 줄 아는데 한복 아닌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전시관을 지었습니다. 총 4층으로 꾸며진 벨벳 전시관. 벨벳은 1960년 대구에서 한국 최초로 개발됐는데요. 고급 섬유에 속하는 벨벳은 드라마나 영화 속 소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시관 내에서도 소품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리포터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징검다리 속보입니다. 어젯밤 9시경 새 손이 다른 처소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벨벳은 옷을 만드는 원단이지만 가방, 신발, 액자, 벽지 등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벨벳의 매력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죠? 인형 참 귀여워요. 네, 그리고 신발도 벨벳이네요. 예. 이거는 그림 아닌가요? 예, 누구의 작가들의 그림을 갖고 이렇게 벨벳을 벽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더 발전을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예, 우리 벨벳 하면은 옷만, 의상만 하는 줄 아는데 의상 아닌 이렇게 벽지 또 모든 아까 뭐 우산, 벨벳 우산이 세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자라는 꿈나무들한테 벨벳이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빼곡한 건물들 사이에 다부타게 자리하고 있는 세 번째 박물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엄청 다수의 카메라가 유진 리포터를 맞습니다. 우와, 진짜 많다. 우와. 이곳은 비디오 카메라를 소재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한국영상박물관인데요. 이 카메라들은 30년간 김태한 관장이 수집해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기기들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한국영상박물관이라고요. 1999년 9월 15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장르로서는 말이죠. 영화를 찍는 카메라 또는 사진을 찍는 카메라, 비디오를 찍는 카메라 이렇게 해서 전체 2,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부터 영사기, 라디오, 축음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시품들이 가득한데요. 모든 전시품들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관장님 제가 여러 가지 기기들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혹시 이거 전시만 되는 거죠? 아닙니다. 현재 있는 거 이건 말이죠. 흑백 오픈일크 해가지고 최초의 그 비디오가 1951년도 만들어질 적에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디오는 1960년대 건데요. 네. 이걸 부산 동아대학의 사료를 복원하기 위해서 썼던 거거든요. 실제로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네.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지요. 정말 잘 아마 돌아가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한 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관장님 이거는 뭔가요? 예, 요건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봤던 게 전부 다가 비디오가 VHS 비디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던 게 VHS인데 VHS 비디오가 최초로 나온 세계 1호 비디오입니다. 세계 1호요? 예, 처음으로 만든 120대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와. 역사 훼손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는 수집이다라는 신념 아래
카메라와 영상 기기들을 수집하고 그 시간을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관장님. 흘러가는 시간을 담는 카메라뿐 아니라 그 순간이 담긴 영상물도 소중하게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88 올림픽 말이죠. 개회식 영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비디오보다도 영화로 네. 기록물을 남겼죠. 그런 영상이 하나입니다. 아주 소중한 자료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 관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2년 후에쯤 오시면은 이 자리에서 1, 2, 3층을 다 모델링 새롭게 꾸며가지고 그 새로운 박물관으로 거듭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겠습니다. 나들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쌀쌀해지는 날씨. 이번 주말 따뜻한 실내에서 다양한 역사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박물관 나들이 어떠세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부터 맛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뱃속이 든든해지는 맛. 뜨끈한 뚝배기가 우리의 밥심을 책임진다. 이 뚝배기 한 그릇이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먹자마자 기운이 불끈 나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 덩달아 호호 불게 된다는 음식. 개운하고 얼큰하고 시원한 맛까지. 건강한 재료로 한 그릇 빈틈없이 꽉 채운 뚝심 있는 한 끼. 한 뚝배기 하실래? 고집스러운 정성으로 끓여낸 뚝심 있는 맛. 뚝배기 음식이 나간다. (1년 365일) 뜨끈한 열기로 가득하다는 소문난 뚝배기 맛을 찾아 도착한 곳. 건강한 맛의 정체가 벗어져 있다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사장님, 10개 버섯당 하나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보글보글 뜨끈한 기운에 씹는 식감까지 그대로 살린 뚝배기 들깨 버섯탕 되겠다. 들깨 버섯탕은 8가지 버섯과 들깨를 넣어서 끓여 만든 요리입니다. 항암 효과, 성인병 예방, 소환 기능에 효과적이기 위해서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인기가 많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질수록 뚝배기 온기는 점점 뜨거워진다는 이곳만의 대표 메뉴. 뚝배기 버섯탕 하나면 초결추위도 사르르 녹는다. 버섯을 많이 넣어갖고요. 담백하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 같고 버섯이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먹기에 좋은 것 같아요. 구수하면서도 얼큰하고 술 한잔 먹고 먹으면 뒷부리는 속이 확 풀린 것 같습니다. 먹어본 손님들마다 칭찬 자자한 뚝배기 들깨버섯탕. 그 맛의 비결이 지금 공개된다. 저희 들깨버섯탕에는 포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황금버섯, 팽이버섯, 흰모기버섯, 초고버섯 총 8가지 버섯이 들어가고 특히 저희 들깨버섯탕에는 비법은 육수에 있습니다. 몸에 좋은 버섯을 아낌없이 넣고 구수한 들깨로 마무리한 다음 비법 육수까지 넣어 보글보글 끓일수록 진국된다는 뚝배기 들깨버섯탕 완성! 올겨울 추위 잡는 든든함까지 이 한 그릇에 가득 담겼다. 버섯 들깨탕 나왔습니다. 들깨 버섯탕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오늘도 가게 안은 북적북적. 뜨끈한 뚝배기 맛에 반해 단골되는 건 시간 문제. 또다시 찾게 되는 맛이란다.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날에는 요 뚝배기에 따뜻하게 담아서 먹고 나면은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어서 하루가 아주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뚝배기에 먹으면 너무 뜨겁고 해서 빨리 먹지 못해서 싫었는데 이제 따끈한 요리가 더 좋고 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뚝배기에 먹으니까. 손님 버섯 육개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집만의 또 다른 인기 메뉴. 얼큰한 맛으로 추위와 숙취까지 한 번에 사로잡는다는 뚝배기 버섯 육개장 되겠다.
버섯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섯이 몸에 좋다고 다 그러니까 일반 육개장보다 훨씬 낫는 것 같습니다. 식감도 그래 육개장 일반 고기처럼 식감도 나고. 육수가 이게 참 맛있네요. 그래 그래가지고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수한 들깨버섯탕부터 얼큰한 버섯 육개장까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뚝배기 요리 즐겨보세요. 한국에는 밥집 아닙니까? 뚝배기 음식 드시고 힘 불끈 내십시오. 뚝심 있는 밥심으로 배는 물론 허기진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준다는 이곳은 시골 할머니의 정과 고향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또 다른 뚝배기 음식 전문점. 재료 하나하나에서 건강함이 느껴져요. 맵사그리 향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지나가는 손님들의 발길도 절로 멈추게 만든다는 이 집만의 대표 메뉴는 매콤하고 달콤한 소스에 쫄깃한 돼지고기의 식감이 더해진 뚝배기 불고기 되겠다. 뚝배기 주물럭은 이제 말 그대로 뚝배기에 이제 주물럭 요리를 한 건데 일반 두루치기랑 불고기랑 좀 틀리게 이제 뭐 팔팔 끓는 뚝배기 안에 이제 고기가 지글지글 해서 말 그대로 그냥 뚝배기 주물럭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법한 뚝배기 불고기가 유독 특별한 이유. 바로 화학 조미료는 절대 사절이라는 주인장의 뚝심 있는 소신을 바탕으로 오직 시골에서 농사지은 재료로만 요리하는 정직함에 그 답이 있단다. 이 양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일 소스로 했다고 메뉴판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놨더니 토마토 파스타 같은 그런 맛도 살짝 나면서 네, 되게 맛있어요. 쌈 싸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비벼 먹어도 맛있고 뚝배기 주물럭 자체가 맛있어서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뚝배기가 품은 맛의 비밀을 찾아라. 소문난 맛집마다 꼭 있다는 대대로 전해지는 비법 레시피. 며느리는 모르지만 혹시 딸은 알고 있지 않을까? 비밀이 뭔가요? 저는 몰라요. 네? 저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어머님만 아세요. 어머님만 안다고요? 네. 그거는 저만의 비법이기 때문에 가르쳐드리기 힘들어요. 가르쳐 준다고요? 네. 비법 대신 만드는 방법만 살짝 공개. 돼지고기에 갖은 채소와 양념장을 넣어 볶고 거기에 정성 듬뿍 담긴 어머님만의 손맛까지 더해주면 매콤하고 달콤한 밥도둑. 한 입이 도입 부른다는 뚝배기 불고기 완성. 맑은 청국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사람들은 꼭 먹고 간다는 뚝배기 맑은 청국장은 깨끗함 속에 느껴지는 구수한 맛이 일품. 뚝배기 불고기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된다는 단짝 메뉴 되겠다. 일반 청국장은 이제 약간 뻑뻑하고 이제 걸쭉하잖아요. 근데 이제 맑은 청국장은 이제 국물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말 그대로 맑게 이제 국물을 많이 떠드실 수 있게 고기 드실 때 그렇게 만든 청국장이에요. 시골에서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청국장과 된장을 주 재료로 두부와 냉이 그리고 들깨까지 넣어 보글보글 끓여낸 맑은 청국장은 뚝배기 불고기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 매콤한 맛을 깔끔하게 잡아준단다. 뚝배기 주물럭에 약간 매운맛하고 그다음에 청국장이랑 그 구수한 맛이 잘 어울려져가지고 마음이 되게 편해요. 맛이. 임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입덧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딱 한 입 먹으니까 그 메쓱메쓱하던 그 느낌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재료도 허투루 하지 않는 정직한 맛. 어머니의 정성이 뚝배기 속에 맛있게 담겼다. 뜨끈뜨끈한 뚝배기 드시고 든든하게 먹으세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주인장이 자신 있게 선보이는 뚝심 있는 맛. 뜨끈하고 든든한 뚝배기 요리 먹고 우리 모두 힘 불끝 내자고요. 여기 고향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가가 있습니다. 자고로 시간과 세월의 기록은 사진으로 남는다고 했던가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진 속 주인공은 언제나
광부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태백을 닮은 사진작가 박병문 씨를 만나봅니다. 태백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전에 호황을 이루었던 석탄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와, 지금 현대에 와 있는데도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좀 어두컴어두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에서 이 석탄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렌즈 속에 담는 사진작가가 있다고 해서 오늘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그가 담는 사진 속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폐광지 대체 산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문을 연 태백의 한 리조트. 이곳 총무과에서 일하는 그는 회사 측의 배려로 작가만의 작업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다 고향 태백으로 돌아와 광부들의 삶의 애환을 촬영한 지 어느덧 10년. 2013년엔 다큐멘터리 사진 1세대이자 거장인 최민식 사진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이라면 사실 이렇게 멈춰져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그런 사진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야기가 쫙 있더라고요. 예.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해서 제가 이제 그 탄광에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서 물론 이제 다른 작가들은 물론 그 사진을 해서 이제 뭐 강부의 이런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찍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향이다 보니까 이 탄광에 대한 얘기를 누구 못지않게 저도 많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로 이제 풀어보려고 제가 이제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된 동기죠. 다큐멘터리. 예. 그래서 멈춰져 있는 사진이지만 쭉 보면은 정말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고 예. 뭐 동영상과는 또 다른 그런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소재 작년 7월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처음 선보였는데요. 광부들의 삶의 애환이라는 의미 있고 특별한 소재 덕에 관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역시 그 연장선에서 정말 열심히 사진 작업을 했고 요즘도 치열한 삶을 기록하기 위해 그 현장을 발로 뛰며 직접 누비고 있는데요. 바로 그 열정 덕분일까요? 축하드립니다. 올가을 이번엔 충무로에서 다시 한번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탄광촌의 생활은 이젠 지워지지 않는 아득한 추억이 돼버렸는데요. 탄광촌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진들. 수많은 삶의 탈애들을 풀어 헤치며 따뜻하고 정겨운 기억의 편린들을 흑백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태백에 이제 그 탄광 강부들이 그 살았던 그런 풍경들을 이제 소재를 해갖고 제가 이번에 검은 땅에 우음에 서다라고 해서 제가 주제를 삼고 이제 그 여태 이제 쭉 찍어왔는 과정에서 이제 탄광 사진을 찍으면서 그나마 이제 그 풍경적으로 해서 이제 담았던 거를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이제 좀 발표를 하게 됐죠. 네. 선생님 사진 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딱 여기쯤에서 이렇게 렌즈에 담으신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찍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지금 보다시피 지금 앙상한 이제 뼈대만 남아 있는데 이 뼈대를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그 전에 이제 강부들이 이제 탄을 캐면서 그 진폐 그 진폐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좀 담았었거든요. 그 강부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좀 담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강부들의 그 쓸쓸한 그 앞으로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를 제가 그걸로 해서 지금 작품으로 해서 좀 남겼습니다. 진폐 환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함께 어루만져주고 싶은데요. 사실 그의 작품에 가장 큰 영감을 준 분은 다름 아닌 광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나 이래 갖고 이런 거 하려 그러는데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 했으니까 선뜻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걸 하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 작년에 서울에서 전시를 하면서 이제 모시고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눈물을 좀 훔치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굉장히 보람 되셨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도 좋아했고. 컴컴한 어둠 속 지하 1000m에서 뜨거운 지열과 싸워가며 무려 30년 동안 전차 운전을 하셨던 아버지. 예전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 과거 수많은 광부들이 흘린 땀방울들이 그에게 작품의 영감이 되줬습니다. 삶을 이제 담으려 그러면은 그분하고 이 작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소통이 돼야만이 이 작가가 원하는 거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강부님하고 저하고 이제 충분한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작업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 이래 갖고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참 모든 게 다 조건이 좋아서 일하기가 너무 좀 그나마 괜찮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이기도 했고 또 산업 역군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의 그렇죠.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선생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야 하고 1960년대 돈을 벌기 위해 독일로 떠난 광부들과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광부들의 애환을 사진으로 담고 싶은데요. 빛바랜 시간 속으로의 사진 여행은 오늘도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도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 독일에 파독되었던 광부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위해서 여기 이제 한국의 광부의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 싶어서 그래서 한번 전시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징용 한번 제가 취재를 하고 싶고 얘기를 좀 한번 만들고 싶어서 한번 일본 쪽으로 가서 한번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 수집 같은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역하셨던 분들의 억울함을 제가 사진 작업을 하면서 그걸 다시 이제 사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좀 달래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작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부 이야기가 탄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의 사진이 광부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삶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